먼저 이제 저희 그 프로세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이 프로덕트 디자인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 필연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서 70년대 전 세계 화학 산업을 보면 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화학 산업의 그 성장 속도가 GDP의 성장 속도를 훨씬 초과했고 또 대규모 그 공장들 많이 지어서 커머더티 케미컬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데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도 후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성장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대규모 화학 공장들이 세워져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수익성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이제 많이 중요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가 하는 데 이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M&A 통해서 계속 덩치를 크게 해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호남 석유화학이라든지 또는 LG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M&A에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각종 계속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1990년이나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아는 NT, 나노 기술이라든지 또는 BT, 바이오 기술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고, 현재는 지금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사이언스 영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이 석유화학 기술이 사이언스에서 엔지니어링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그 PSE가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이 NT랑 BT로부터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나오게 될 때 다시 이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학과명을 이제 응용화학과에서 화학생물 공학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바꾸는데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화학공학과 또는 응용화학을 했을 때는 이제 화학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우리 분야는 이제 화학뿐만이 아니라 생물까지를 포함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과대학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화학 그리고 생물 쪽에 나오는 새로운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떠오르게 될, 아직은 안 떠올랐지만 실제로 지금 NT나 BT 쪽에 사이언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곧 떠오르게 될 패러다임은 이러한 NT랑 BT에 있어서의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밸류를 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의 그 제약회사라든지 주요 이제 선진국의 회사들은 이미 이제 케미컬 프로덕트 쪽에 이제 많은 포커스를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새로운 프로덕트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3M이라든지 코닥이라든지 다우, 또는 그 많은 제약회사들, 멀크라든지 스미스클라인, BK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겠는데, 3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베이션을 위한 그 R&D 어워드 상을 2003년에 받은 바가 있고, 코닥 같은 경우도 이제 퀸즈 월드 엔터프라이즈 같은 상을 줘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고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격려를 하고 있고, 다우도 역시 이제 우드랑 메탈 이용해서 리얼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라든지 월드 플라스틱 쪽에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국내 석유화학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회사인 LG화학의 매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제 이제 그 LG화학의 4개 부분에서 매출 분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 경우에 이제 이 커머더티 케미컬이라든지 또는 스페셜티 폴리머라든지가 이제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3년으로 오면서 이제 정보전자 소재죠.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이라든지 또는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이 커머더티 케미컬은 이제 이쪽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크게 는 부분이 바로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입니다.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여기 이제 전자 소재 쪽은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지만 이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쪽은 바로 이제 그 실제 그 사회에서의 수요를 반영을 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 프로덕트 디자인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경우에 이제 그 취업률에 있어서 변화도 저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배철러, 학사랑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1991년과 2001년 10년 동안에 진출하는 영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경우에는 지금 1991년이랑 2001년 비교할 때 바이오라든지 또는 제약 쪽, 전자 쪽에 이제 크게 진출하는 취업률이 높아졌고 그 반대로 이제 연료라든지 화학 쪽이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박사 경우에는 더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약, 전자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케미컬 쪽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떨어진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조정과도 연관이 있겠는데 이런 연료랑 정유, 석유화학 쪽은 M&A를 통해서 이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커지지만 필요로 하는 인력은 이제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다 보니까 사람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화학이라든지 연료 이런 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 동향을 볼 때 우리 PSE 분야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프로덕트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래 그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립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은 주로 이제 그 머티리얼을 만든다 보니까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여태는 낮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짐에 따라서 기계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해오던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이 제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피지컬한 프로덕트랑 non 피지컬 프로덕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피지컬 프로덕트는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럭처럴드 프로덕트라든지 또는 케미컬 체인지를 위한 디바이스 가령 최근 연구 주목을 많이 받고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케미컬 체인지를 위한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퓨얼셀을 보면 우리가 그 케미컬 플랜트를 작은 셀, 작은 우리가 작은 스케일로 만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non 피지컬 프로덕트로는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가령 퓨얼셀에 있어서도 이제 BOP라고 밸런스 프로세스라고 그런 컨트롤 로직이라든지 또는 최적화 로직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또 역시 우리가 프로덕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머디티 케미컬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되고 이러한 실제로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스페셜티 프로덕트들은 이제 주로 소량 생산이고 가치가 높고 라이프 타임이 짧고 그리고 시장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퍼포먼스랑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것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생산 방법은 이 컨티뉴어스 프로세스가 아니라 주로 이제 배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이쪽은 주로 프로세스 디자인 많은 대량의 프로덕트를 같은 그 스펙의 제품을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시장에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빠른 시간 안에 설계해서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덕트 디자인이 훨씬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케미컬 프로덕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랑 매니팩처링 사이에 링크를 이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마케팅 쪽에서 스펙을 주면 그 스펙을 만족하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데 집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 일을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 디자인이 프로세스 디자인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그 마켓, 시장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 수요 변화를 굉장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매니팩처링에 도입을 해서 실제 그 시장의 수요를 그때그때 최선의 상태로 만족시킨다는 것이 그 프로세스 디자인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프로덕트 디자인 경우는 리서치와 프로덕트 사이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리서치와 프로덕트가 기존 우리가 그 대형 화학 공장 설계의 경우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기존의 제품들이 많이 있으면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또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시저라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아트에 가까웠고 주로 이제 여러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을 프로덕트 디자인 팀으로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해나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볼루셔너리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파악해서 다시 개선하고 하는 형태로 이제 여태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해서 중요하고 최근에 그 이건희 회장도 이제 이 디자인이 이제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이다고 해서 이제 선언한 것처럼 이 이스테틱ally 플리징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이터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업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리서치에서 연구하는 거라든지 리서치에서 실험실에서는 좋은 제품을 개발을 했지만 그 하이 퀄리티를 생산을 해도 실제 시장에 내놨을 때 한계가 있으면 그거 좀 양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쪽에서 이제 얻기를 하더라도 실제 제조하는 데 비용이 너무 들게 되면은 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리서치, 세일즈,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링 전체를 고려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베리어트 트레이드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이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케미컬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쪽 사람, 리서치 쪽 사람, 세일즈, 매니팩처링, 엔지니어링 쪽 사람이 주로 참가를 해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디자인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유닛 프로세스로부터 해서 플랜트, 사이트, 최근에 이제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처럼 단계처럼 요영역을 커버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 디자인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스코업이 훨씬 커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분자 단계로부터 분자 클러스터, 파티클, 심필럼부터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최종 마켓까지 이 전체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카네기 멜론의 그 웨스트버그 교수랑 이제 브로스만 교수는 케미컬 서프라이 체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넓은 영역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이 전체 과정에서 프로덕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바틀렉이 뭔지 그리고 그 바틀렉을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바틀렉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서 전체 설계한 프로덕트가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도록 하는 것이 케미컬 프로덕트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정도 이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연구된 게 이 매니지먼트, 주로 이제 경영대 쪽이랑 그리고 이 미케니컬 엔지니어, 기계 쪽에서 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케미컬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커슬러라는 모브리지 교수가 최근에 이제 케미컬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텍스트북을 몇 년에 썼는데 그 책도 역시 이제 그 기계 쪽, 기계랑 이제 경영대 쪽에서 만든 이제 책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디자인의 절차는 일단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셀렉션한 다음에 이 매니팩처, 제조를 하는 단계로 이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 네 단계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커스터머의 니드를 파악을 하고 타겟 스펙을 정하고 프로덕트 컨셉을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컨셉을 셀렉션하고 그 다음 프로토타입을 정하고 파이널 스펙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디벨롭먼트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전체 이 과정을 드라이브 하는 것은 경제서 우리가 프로세스 디자인 할 때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덕트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가가 중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 경쟁 제품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프로덕트를 개발했는데 이미 경쟁 제품이 현재 개발한 프로덕트보다 훨씬 시장에 어필하고 있으면 전체 과정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경쟁 제품과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중간 단계에서 모델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니드 파악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경영대 쪽의 프로덕트 디자인 코스를 보면은 이 니드를 파악하는데 거의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지먼트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는지만 알면 기술은 사면 된다는 게 매니지먼트 쪽의 생각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뭘 만들어야 되는지만 알면 잘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두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 사회에서 높은 대우를 받을까? 당연히 매니지먼트 쪽 사람입니다. 그럼 왜 우리 엔지니어는 대우를 잘 못 받는 걸 연구를 해야 되나? 아니, 우리가 생각만 깨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쪽의 테크닉이 사실 이쪽에 이제 쓰는 것이 하우스 오브 프리티라고 해서 이제 인터뷰, 커스터머들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결과를 니즈로 인터프리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즈로 인터프리테이션하는 것을 프로덕트 스펙으로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는 조금의 트레이닝만 갖추면 우리 엔지니어가 실제로 매니지먼트 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니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니드 파악하는데 많이 쓰이는 툴인 그 하우스 오브 퀄리티, 주로 이제 산업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툴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엔지니어링 한 사람들이 매니지먼트 쪽 사람들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니드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제 컨셉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가령 듀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좋은 프로덕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약 한 300개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페이턴트 설치라든지 컨설턴트랑 인터뷰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생성한다고 합니다. 3M 경우는 이제 듀폰보다는 좀 더 간단한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1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그 중에서 이제 다시 결국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프로덕트로 연결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주로 소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고객, 그 다음에 컨설턴트, 그 다음 동료들, 문헌조사가 되겠고,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컨셉 제너레이션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펑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드리븐 데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사 이제 돌려서 전동식 나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먼저 필요한 펑션을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제 네일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툴이 트립되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 에너지를 전기를 적게 써야 되겠다. 그런 펑션을 주면 이러한 이제 니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펑션들을 찾은 다음에 이런 펑션들을 연결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드리븐 네일이라는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컨셉을 크리에이트하고 이제 컬렉션 한 다음에 이러한 컨셉들을 이제 솔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존에는 이제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이 거의 아트처럼 돼서 한 10개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프로세스 디자인 할 때 우리가 다루는 올터너티브 개수가 수천 개, 수만 개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프로세스 시스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컨셉을 뭐 기존에 이런 주먹국으로 하던 사람들이 쓰던 10개 정도 아이디어가 아니라 뭐 한 5,000개라든지 한 10만 개씩 제너레이션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컴비너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이피션트 설치 테크닉을 사용하면 현재 이렇게 지금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컨셉들을 소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을 스크리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컨셉을 셀렉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컨셉을 스크리닝 할 때는 이제 주로 랭크를 매기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기준이 이 사이언티픽 머츄리티, 과학적으로 얼마나 성숙된다, 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얼마나 쉬운가, 리스크는 최소인가, 비용은 적게 드는가, 안전한가, 환경 임팩트는 낮은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제 평가 지수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컨셉들을 이제 이밸리에이션 한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실렉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컨셉 실렉션 하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과정은 케미컬이랑 엔지니어링 크라이테리어로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이론적으로 피저블한가를 평가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반응과 이동 계산적으로 얼마나 이제 피저블한가, 얼마나 용이한가를 파악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와 같은 그 셀렉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이 4가지, 아이디어가 4가지가 있으면 4가지에서 핸들링하기가 얼마나 용이한가, 사용하기는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이제 오래 견디는가, 뭐 이러한 이제 얼마나 포터블한가 하는 것들을 상대적인 웨이트를 주고 다시 이제 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값에 따라서 이제 아이디어를 컨셉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정한 걸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 문제가 없으면 이제 매니팩처링을 보여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을 평가하고 파이널 스펙을 체크하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팬들 오션 만드는 경우인데 커스텀 니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니드를 만족할 수 있는 유그리드랑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찾은 다음에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M에서 퓨얼셀에서는 멤브레인 일렉트로드를 어셈블리를 설계한 경우인데 커스텀 니드를 파악하고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컨셉을 찾고 규칙을 찾고 해서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TO를 위한 이제 컨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뭐 프로덕트 디자인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만 되었는데 지난 경험에 미쳐서 보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우리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우리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우리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사이언스, 그 생물이라든지 물리, 화학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겠고, 또 이제 그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매니지먼트 쪽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프로덕트 디자인 자체가 주로 그 R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PSE가 IT에 베이스돼서 이 전체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의 프로덕티비티를 임프루브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신동일 박사님이 이야기한 이사이언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전 컨커런트하게 프로덕트를 설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강한 최적화 서치, 통계적인 테크닉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테크닉,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든지 그와 같은 테크닉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을 실험실에서 이제 뭐 앉아서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인더스트리랑 같이 이제 콜래보레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저희 경험으로 보면은 보통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회사에 가보면 SK라든지 LG화학에도 많이 와 계시, LG화학 어느 회사든지 가보면 실제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 쪽에 인력이 많이 있고 항상 그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령 SK는 뭐 휘발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프로덕트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첨가제를 좀 넣고 그 다음에 그 가솔린이랑 그 다음 디젤 같은 폴리를 어떻게 잡아야 현재 그 수익을 맥시마이즈 할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프로덕트 디자인이 상당히 그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반면에 우리 그 프로세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는 그 인더스트리 요구에 대해서 그에 지금까지 부응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뭐 저희가 준비한 자료고